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으며 본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았으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의해 착취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0년대 중반부터 혁명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언론인으로도 일했습니다. 그의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추방당했으며 최종적으로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런던에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구와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그의 사후 러시아 혁명 등 여러 혁명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현대의 사회과학, 정치철학, 경제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헤친 위대한 사상가, 그 빛과 그림자.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난 칼 마르크스는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정치이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은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비판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20세기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서인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 상품의 가치, 노동력의 착취, 자본 축적 등을 분석하며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자본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철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비판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과 가치.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설명합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착취되는 근거가 됩니다. 잉여 가치.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구매하지만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크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이 차액을 잉여 가치라고 하며 이는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됩니다. 자본 축적.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더욱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급투쟁.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투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계급투쟁 이론은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붕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재된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잉여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는 과잉 생산과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이어져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20세기 사회주의 운동과 그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련, 중국, 동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되었고 마르크스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 변혁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빛과 그림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통치, 인권 탄압, 경제적 비효율성 등은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낳았으며 마르크스주의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유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인간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은 20세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 변혁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남아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유산은 우리에게 불평등과 착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한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이론적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자본론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공산주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끝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를 것이라고는 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선원분들은 당장이라도 탱크를 몰고 총부리로 지구를 정복하여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놓을 듯하다. 이 책이 유물론적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을 이론적 툴과 실천적 프로젝트로 압축해 요약한 것임을 전제할 때 지난 150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 불교, 유교 못지않게 세계인을 사로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포스러울 만큼 짜릿한 이 문장들을 통해 낡은 생각이 흔들리고 신선한 감동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은 단순 구호로 시작한 문장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다. 저자들의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 경제관은 투철하다. 전투적 패기와 종교적 확신에 찬 도덕 신념은 독자를 압도하고 그 논리의 정연함과 화려한 수사학은 우리의 미학 감각을 자극한다. 마르크스 생전에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존재한 적은 없지만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1872년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으로 이름을 바꿔 출판했다. 1848년 2월 21일 런던에서 독일어로 처음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관은 진보적인 동시에 투쟁적 역사관이다. 재물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축적 그리고 그로 인한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경제적 부의 생산과 교류 방식에 따라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 사회는 가진 계층과 같지 못한 계층, 지배층과 피지배층, 착취자와 피착취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양분되어 도덕적으로 불공평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시장의 공황으로 귀한 생산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거나 불을 태워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인간적인,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류 전체가 착취와 낭비라는 비인간적 경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 사회란 도덕적으로 옳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류 공동체로서의 유토피아다.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소수의 부르주아지에 의해 착취당해왔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그 결과를 분배해 모든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지칭한다. 책에서는 그런 사회의 건설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연히 그것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수많은 공산혁명은 한결같이 비인륜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다. 공산주의는 과학적 유물론의 근거에 실증적으로 발전한 학문이다. 공산주의가 그리는 유토피아가 역사 법칙에 따라 필연적 구현이 확실하다면 왜 인간은 구태여 폭력을 써서 그 역사에 개입해야 하는가? 저자들은 유토피아 도래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간명하면서도 신선하고 저자들의 도덕관념은 숭고하고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전개된 역사적 현실들을 돌아볼 때 그의 역사적 유물론과 자본론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역사에 의해 이 책의 논리는 반증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실과 맞지 않고 그들의 역사적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어느 나라도 독재와 가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종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협의로 보자면 종교의 본질은 초자연적 신 혹은 귀신들에 의해서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거대한 종교가 갖는 신앙 체계나 원시 시대부터 지구 어디서든 존재했던 미신도 또 같은 신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철학적 상격을 띠는 힌두교, 불교, 도교는 엄밀히 말해 종교는 아니다. 그러나 광의로 볼 때 종교란 궁극적 가치에 대한 열광적 신념과 그 실현 체계로서의 이념이기도 하다.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힌두교, 불교, 도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참이라면 마르크스주의도 지난 세월 일종의 아편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주의 선언은 출판된 지 150년이 지났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몰락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북한뿐 아니라 이 지구 각처에는 이 책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만 가지고 열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가 가져다주는 수사학적 환각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세계와 인간의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사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들이 보여준 인간 생명력에 대한 존중과 정의감 많은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운 의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인류에 대한 헌신적이고 보편적 애정 그리고 끝없이 높은 유토피아에 대한 진보를 말한 그들의 꿈의 원형만은 어떠한 사상가나 철학자보다 탁월하다. 누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서를 제대로 읽어본 이들은 드물다. 이 작은 책 한 권이라도 정독한 후에라야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